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6번째 시간입니다. 파스텔의 생물 속생설은 어떤 과정으로 도출되었을까? 여러분 교재 42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내용은 여러분들 수행평가 안내되어 있는 주제 탐구 활동과도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들어보시면 수행평가 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파스텔의 생물 속생설 도출 과정을 이제 공부할 텐데요. 자연 발생설이냐 생물 속생설이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생물이 무생물로부터 뭐 돌이라든지 공기라든지 그런 것 자연물로부터 우연히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연 발생설이고 아니다. 생물은 반드시 생물로부터만 출현한다라고 하는 생물 속생설이 있었어요. 뭐가 먼저였을까요? 자연 발생설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연 발생설을 주장한 학자로 가장 먼저 소개되는 학자가 기원전 4세기경의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여기 글을 좀 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쓰레기에서는 곤충이 생기고 흙탕물에서는 물고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물에서 생긴 거예요. 흙탕물에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기어 들어간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러다가 이제 1600년대에 레디가 곤충, 기생충과 같은 생물이 썩은 고깃덩이에서 저절로 생긴다는 걸 믿을 수 없어. 그래서 생물 속생설을 주장하는 최초의 학자로 이제 레디를 소개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은 워낙에 자연 발생설을 믿었기 때문에 생물이 이제 우연히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연 발생설을 믿었기 때문에 레디의 말을 믿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레디는 실험을 통해서 나름 자신의 어떤 주장을 증명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니덤이라고 하는 학자가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다가 고깃집을 넣고 끓였어요. 끓였는데 미생물이 생긴 겁니다. 완전히 멸균을 하지 않은 거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니덤이 자연 발생설을 주장하고요. 니덤의 실험에 어떠한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이제 스팔란차니가 반박을 합니다. 니덤, 너는 실험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어. 끓였는데 완전히 끓이지 못했어. 밀봉도 제대로 밀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이 들어가서 그것이 이제 생물이 마치 만들어진 것처럼 생성된 것처럼 보인 거야. 라고 이제 스팔란차니가 다시 자연 발생설을 반박합니다. 됐죠? 네. 그런데 다시 이제 스팔란차니의 주장을 다시 한번 반박합니다. 왜냐면 이제 스팔란차니는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 완전 밀봉하고 아주 높은 고열로 끓인 겁니다. 완전 멸균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고깃집에서 생물이 관찰되지 않은 걸 통해서 이제 스팔란차니는 생물 속생설을 주장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자연 발생설을 주장했던 학자들이 이 스팔란차니의 실험을 보면서 뭔가 또 반박을 하죠. 생명의 기운, 공기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또 여전히 계속 반박을 했습니다. 이 반박에 이 자연발생설이다, 생물속생설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학자가 바로 오늘 배우게 될 파스테르입니다. 파스테르가 어떤 실험을 설계하고 했길래 마지막으로 이제 생물속생설을 확립한 학자라고 우리가 알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좀 공부하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탐구활동 첫 번째는 이제 이건 제가 좀 안내를 좀 해드릴 거예요. 뭐냐면 이제 레디의 실험입니다. 레디가 그 썩은 고깃덩어리에서 구더기가 막 발생한 걸 보고 사람들은 대부분 뭐라고 했냐면 이거 자연적으로 발생한 거야 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레디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항상 무슨 우리가 실험을 하기 전에는 뭔가 관찰을 통한 문제인식을 합니다. 그쵸? 왜 이럴까? 그리고 그것이 왜 이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설계하고 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아마 이런 것 같아 라고 하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이걸 가설 설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관찰을 통해 문제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설 설정을 한 다음에 나의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실험을 설계합니다. 근데 그 실험을 설계할 때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먼저 대조실험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대조실험. 대조군과 실험군을 설정합니다. 대조군은요, 비교의 기준입니다. 실험군은 내가 뭔가 변화를 주는 요인이 될 거예요. 그러한 집단을 말해요. 그러니까 대조군 집단과 실험군 집단. 그럼 왜 대조군을 놔두느냐?
이거는 내가 실험했을 때와 실험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야 결과에 대한 어떠한 타당성,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이 레디의 실험을 통해서 대조군과 실험군이 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레디는요, 이렇게 가설을 세웠겠죠. 이 구더기는 말이야, 파리가 낳은 알이야. 생물로부터 생긴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개의 동일한 유리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고기 덩어리를 준비합니다. 똑같은 같게 맞춰주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변인을 통제한다 그래요.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요인 외에 다른 요인 때문에 결과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요인은 일정하게 맞춰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변인 통제한다라고 불러요.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동일한 유리병을 준비했습니다. 동일한 고깃덩어리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정말 생물로부터 구더기가 생긴 것인지 아니면 자연 발생하는 것인지 알기 위해 입구를 막았습니다. 자, 뭔가 자연 그대로에 있는 유리병에 내가 뭔가 가했죠. 실험을 처리했죠. 어떤 처리했습니까?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러한 활동을 했죠. 이 변화를 줬죠. 이런 집단을 우리가 실험군이라고 합니다. 그냥 있는 상태 그대로를 우리가 대조군이라고 하고요. 뭔가 내가 수행한 것, 뭔가 변화를 가한 것, 뭔가를 처리한 것, 이것을 실험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이 있다면 여기서 이제 입구를 밀봉한 뭔가 레디가 실험을 수행한 이것을 우리가 실험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시간 경과 후에 관찰을 합니다. 네, 관찰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그렇죠. 입구가 열려서 파리가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유리병, 즉 왼쪽 병에서만 시간 경과 후에 고기 위에 구더기가 발생했고 오른쪽 밀봉한 곳은 구더기가 발생하지 못했어요. 왜? 파리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시작할 때도 파리가 양쪽에 없는 상태로 출발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나름 생물 속생설을 주장했지만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뭔가 이러한 대조 실험을 하기 전에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 잠정적인 결론, 가설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설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파리는 이전에 존재하는 파리로부터 뭐 구더기라고 해도 되고요. 구더기는 이전에 존재하는 파리로부터 생긴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시. 구더기가 자라면 파리가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구더기는 파리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이런 이제 가설을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조금 더 한번 따라가 볼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이런 실험을 하면 어떨까 해서 교과서는 없지만 하나 이제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레디가 돼보는 거야. 1600년대 레디의 실험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바나나를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길이를 같게 맞춰야 되겠죠? 길이를 같게 맞추고 똑같은 유리병에 하나씩 집어넣어 양을 똑같이 하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변인을 통제한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뭐야 입구를 맞고 안 맞고의 차이만 주고 다른 것들은 똑같이 맞춘 상태에서 네, 구더기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쵸?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세팅을 합니다. 한쪽에다가는 거즈를 예, 덮은 다음에 고무줄로 고정했어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실험군이 되는 거고 그냥 있는 상태 그대로 자연 상태 그대로 내가 아무 처리하지 않은 왼쪽 열려있는 이 유리병이 대조군이 되는 겁니다. 될까요? 그런 다음에 이제 관찰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레디 실험을 하는 거야. 약 일주일 정도 둔 다음에 유리병 속에 초파리나 초파리에 애벌레가 생기는지를 관찰해보자 이런 얘기죠. 어디에 생길까요? 밀봉하지 않은 곳에서 생길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자, 입구를 막지 않은 유리병과 입구를 막은 유리병을 같은 곳에 두고 실험한 까닭은 다른 요인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말로 써보면 이런 겁니다. 대조군, 입구를 막지 않은 유리병, 실험군, 입구를 막은 유리병. 그죠? 나머지 조건은 같아야 실험 결과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결론은 뭘까요? 결론. 레디와 같은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라고 제가 결론은 적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우리 활동지에다가 좀 적어야 될 내용이 담겨 있는 파스텔의 생물 속생설을 좀 안내해 드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민에 올려져 있는 자료를 작성하신 다음에 똑같은 형태로 사진으로 찍어서 다시 업로드 시켜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파스텔의 실험을 한번 볼게요. 파스텔은 이렇게 문제인식을 했어요.
공기를 여과하여 얻은 찌꺼기에서 고깃집에 번식하는 미생물과 유사한 것을 발견했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문제인식을 했어요. 고깃집의 미생물이 공기 중에 있던 것일까? 그러니까 생물 속생설과 자연 발생설이 막 의견이 충돌했던 이 시기에 파스테르는 이제 뭔가 실험을 설계합니다. 미생물이 공기를 통해 퍼진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플라스크에 고깃집을 넣고 다음과 같이 실험하였다. 이제 파스테르는 생물 속생설을 근거로 실험을 한 겁니다. 아마 그 스팔란짜니, 니덤이 얘기했던 그러한 논쟁, 내가 이번에는 한번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실험을 설계했는데 그 실험 설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탐구활동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다가 고깃집을 부었습니다. 고깃집에는 당연히 지금 미생물이 없는, 생물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 다음에 입구를요 S자 모양으로 이제 바꿉니다. 변형을 시켜요. 이걸 백조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S자의 모습을 백조목이라고 해서 백조목 실험이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그런 다음에 이제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이제 펄펄 끓이는 거죠. 뭐 하기 위한 겁니까? 고깃집에 남아있을 미생물들을 완전히 멸균하기 위한 겁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공기 중에 식힙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조금 그림을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네, 이 부분.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로 그린 이 부분에 공기 중 식히는 과정 속에서 물방울들이 맺힙니다. 네, 물방울들이 맺히는데 그 물방울의 역할은 뭐냐? 외부에 있는, 즉 외부로부터 뭐는 들어갈 수 있게, 그렇죠. 반박했던, 자연 발생설학자들이 반박했던 생명의 기운이라고 하는 공기는 들어갈 수 있게 하면서 미생물들은 이 물방울에 갇히도록, 미생물들은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센스 있는 장치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봤더니 공기가 들어가니까 이제 자연 발생설자들이 이제 반박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경과해도 이 고깃집에서 미생물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여기를 잘라봅니다. 여기를 싹 뚝 잘라버려요. 그런 다음에 또 방치해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고깃집에서 미생물이 발견됐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이 기어 들어간 거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생물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생물로부터만 생물이 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물 속생설을 확립하게 된 그러한 실험이 바로 파스텔의 실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러한 내용이라고 가볍게 살펴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탐구활동지에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파스텔가 인식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고깃집의 미생물, 그거 공기 중에 있던 거야. 그게 번식한 거야. 가 아닐까? 라고 하는 문제인식을 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파스테르가 검증하려고 하는 가설은 뭐였습니까? 미생물도 이전에 존재하는 미생물로부터 생겨. 생물은 생물로부터 출현해. 생물 속생설을 주장한 겁니다. 자,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아까와 같은 그러한 실험 설계를 했죠. 네, 그때 이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S자로 만들었어요? 예, 공기는 통과할 수 있게 하고 뭐는 미생물들은 갇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재치 있는 실험 설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 실험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뭡니까? 아까 제가 설명 다 드렸어요. 고깃집에 생긴 미생물은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이 들어간 거야. 그쵸? 네, 이전에 있는 생물로부터 출현한다라고 하는 생물 속생설을 확립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파스텔의 탐구 과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수행평가인 주제탐구 활동에서 여러분이 궁금한 호기심 가는 질문을 찾으시고 그것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을 가설을 설정한 후에 대조 실험을 설계하시고 변인을 통제하시면서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이번 수행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순서로 여러분들이 탐구하는 과정을 연역적 탐구라고 해요. 문제를 인식하고 관찰을 통한 문제인식, 그 다음에 잠정적인 결론을 여러분들이 한번 제안을 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탐구를 설계합니다. 그쵸? 대조군과 실험군, 그리고 어떤 요인을 변화시킬 것인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광합성은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이 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을 세웠어요. 그럼 나는 무엇을 바꾸면서 실험해야 될까요? 빛의 세기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해야 되겠죠? 그럼 예를 들면 여러 개의 화분을 준비합니다. 거기에 동일한 식물을 심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요인, 토양의 조건이라든지 물의 양이라든지
네, 온도라든지 그런 것들은 똑같이 맞춥니다. 왜? 나는 지금 내 가설에서 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빛의 세기와 광합성 양과의 상관관계를 보고 싶은 거죠. 그럼 빛의 세기만 바꾸고 나머지는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광합성 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온도라든지 또 토양의 양이라든지 물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같게 맞춰줘야 되겠죠. 이런 걸 변인 통제라고 합니다. 이런 걸 잘 설계한 뒤에 탐구를 해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뭐?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의 변화가 내가 세웠던 가설과 맞는지 틀리는지. 만약에 나의 가설이 결과를 분석했더니 달라. 그럼 나의 가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재설정하고 또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나의 가설이 맞을 때까지. 이게 바로 연역도 탐구예요. 파스텔은 그러한 실험을 한 거고요. 레드도 마찬가지고. 알겠죠? 그 과정을 우리가 해보자. 그게 여러분들의 수행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인식이 뭐였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이제 탐구 보고서에 써주시면 되는데. 고기즙의 미생물은 공기 중에 있던 미생물이 들어가 번식한 것이 아닐까? 가설, 미생물도 이전에 존재하는 미생물로부터 생긴다. 탐구 설계, 플라스크에 곱게 둔 것과 목을 S자로 구부린 것으로 실험했다. 곱게 둔 것, 목을 S자로. 곱게 둔 것은 어때요? 미생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 다음에 탐구 수행, 플라스크에 고기즙을 넣고 일부는 목을 S자로 굽힌다. 각 플라스크에 고기즙을 충분히 끓여 완전히 멸균할 수 있도록 2, 3일 동안 방치시켜둔다. 이런 거죠. 자료에서 뭡니까? 결과 분석 뭐예요? 고등무게 플라스크에서는 고기즙의 미생물이 발견됐는데 S자로 했더니만 예상대로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론 도출은 뭡니까? 나의 가설과 맞게 나왔네. 파스텔의 가설과. 고기즙에 생긴 미생물은 공기 중에 미생물이 들어가 번식한 것이다. 따라서 다른 생물과 마찬가지로 미생물도 이전에 존재하는 미생물로부터 생긴다. 라고 여러분들이 도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역적 탐구 방법과 귀납적 탐구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지질시대 조사 같은 것들은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관찰 사실들, 문헌 같은 것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는 거죠. 다윈의 진화설 같은 것들. 갈라파고스 군도에 있는 여러 섬들의 핀치 새들의 부리 모양 같은 것들을 보고 관찰을 통하여 다윈이 고국으로 돌아와 자신이 조사한 것들을 종합하여 생물은 진화한다. 자연선택설을 주장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실험이 불가능한 주제 탐구할 때 하는 거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연역적 탐구입니다. 가벼운 실험,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실험이라도 하나 설계해서 해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연역적 탐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올려드린 이번 차시의 탐구활동지를 보시면 땡땡땡의 실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파스텔의 실험을 여러분이 쓰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직접 이제 파스텔 실험을 좀 재현해서 해보시자라고 하는 것이 이 교재의 내용인데 우리 이제 코로나 사태로 그게 불가능하니까 여러분이 파스텔가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파스텔의 실험의 결과를 그 표에다가 작성해 주셔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수행평가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릴게요. 여기 이제 올라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 만나서 안내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대신하겠습니다. 본 수행평가는 이번 우리 과학탐구 1학기 우리 평가 반영 비율 중에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참여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좀 참여를 해주시고요. 참여만 해도 어느 정도 이상의 점수가 나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수행평가는. 같은 학급 내에서 개인 또는 모둠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물론 개인 참여도 가능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대회 참여할 때 선생님 저 전화가 왔어요. 또는 뭐 아직 우리 반 친구들 몰라요. 뭐 그런 친구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뭐 개인 참여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날짜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조별 참여도 가능하고요. 주제는 여러분들 뭐 우리 주변에 있는 과학과 관련된 주제들, 물리화학, 생명, 지구과학, 환경과 관련된 자유로운 주제, 여러분이 호기심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 뭐 개미는 왜 이렇게 가는 거지? 뭐 이런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본 여러 가지 주제들을 자유주제를 선정해서 여러분이 연역적 탐구로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는 7월 10일 23시까지 하나민 수행평가 제가 이 주탐구 활동 올린 거에다가 여러분들이 첨부하셔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문의는요, 제출 제목할 때, 탑재할 때 올리는 제목은 여러분들의 이름과 학번을 모든 조원들이 3명이면 같이 다 올려주시면 되고요.
1반부터 4반까지는 우리 박만준 선생님 제가 전화번호, 학교 전화번호 올려놨고 5반부터 10반까지 이제 저하고 만날 친구들이니까 제 번호를 남겨놨습니다. 자, 보고서를 쓰신 다음에 제가 이제 평가하는 척도도 좀 안내해 드리면요. 탐구 과정을 올바르게 서술해야 하는가. 보고서 양식에 맞게끔. 만약에 모든 구성원이 있다면 역할 분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가. 혼자 한다면은 뭐 이걸 평가는 할 수 없고 그냥 그 냈다는 자체가 평가 점수 다 받는 게 되는 거고요. 탐구 결과를 제대로 정리하고 탐구를 통해 알게 된 점을 서술해야 하는가. 탐구 양식에 요 항목이 있으니까 썼는지. 표와 그래프 등의 자료를 적절히 사용하였는가. 이제 결과 분석할 때 여러분 나름대로 결과를 나름대로 적절하게 표현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자료에 근거하여 결론을 바르게 도출했는가. 여러분이 직접 확인한 그 자료를 가지고 결과를 도출했는지를 보는 거고요. 탐구 과정 중에 뭐 개선해야 될 점을 작성했는가. 이번 실험을 했을 때 내가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면 좀 더 고급스러운 실험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좀 더 수준 높은 주제 탐구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것들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양식에 맞춰서 이제 여러분이 제출하셔야 되는데 한 페이지부터 5페이지 분량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분량이 넘어가시면 안 돼요. 폰트는 상관없지만 크기는 11포인트로 맞춰서 여러분들이 워드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기한에 작성하시고요. 기한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합니다. 네, 감점이 아닌 미제출이기 때문에 좀 미흡하더라도 반드시 날짜를 맞춰서 제출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제 수행평가가 굉장히 많이 밀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관심 있던 내가 해보고 싶은 주제로 누가 이전에 한 게 있을까라는 것을 좀 보고 싶은 경우가 있죠. 선행연구조사요. 참고문헌인데요. 과학전람회를 좀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과학전람회 국립과학관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특별전 행사의 전국과학전람회의 주제들을 보시면 여러분이 호기심 갈 만한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똑같은 주제는 안 되지만 비슷한 주제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조금씩 수정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거기서 한번 아이디어를 얻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직 등교 계약하기 전이니까 지금쯤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을 수행평가다라는 거죠.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혼자면 혼자만 쓰시면 되고요. 3명까지 주제 쓰셔야 되고 동기 및 목적 이런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 오늘 배웠던 탐구 설계, 대조군, 실험군을 어느 정도 설정하시고 변인 통제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설을 확인하고자 하는 실험의 설계로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여러분들과 길었는데요. 이러한 내용으로 정리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